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수업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수업 사례는 이제 제작 영상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제작 영상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시기 좋게 난이도를 좀 맞춰가지고 문제를 만들었고요. 발문을 하나하나 다 써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발문을 보시면은 자, 일단 문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기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유놀이에 충실하게 문제를 냈고요. 이 의미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발문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발문이 조건, 그러니까 발문을 저희가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조건을 전부 발문으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각 조건들이 발문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발문 전사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반복적으로 읽어보면서 외우시면 되겠죠. 처음에 이제 저희가 샘플 영상 만든 거를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수업을 잘 못하시는 선생님들도 아니면 현장 경험이 많기 때문에 수업을 잘 하시는 선생님들도 처음에는 좀 그렇게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발문 전사를 들고 거울 보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건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작 영상 좀 볼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고. 자, 그 다음에 합격생 자유놀이 사례도 넣어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이제 오늘 볼 문제는 일단 하나이고, 자유놀이 문제는 하나를 드릴 것이고, 이제 요거 말고 이제 요거 합격생 말이에요. 제작 영상 말고 합격생 자유놀이 사례가 있는데, 요거는 한 문제를 가지고 사례를 두 가지. 그러니까 합격생 두 분이 이제 그 문제를 수업으로 실현한 형태는 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막 이제 한마디로 막 안녕하세요 여러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약간 여우과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건 잘 안 되는, 하지만 수업이로는 잘 알고 차분하게 수업을 하시는 그런 스타일의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수업에 있어서의 모든 유의사항이나 이런 걸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하시면 되고, 내가 어떤 유형인지 보시고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유형들에서 내 스타일도 조금 맞춰서 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막 너무 뽀미 언니처럼 예쁘게 해야만 잘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발문을 풍부하게 잘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텔레비전에 나오는 막 그런 유치원 선생님처럼 막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약간 노력은 필요하죠. 밝은 표정, 그리고 유아들에게 굉장히 흥미를 주는, 졸리는 목소리 말고 흥미를 주는 목소리, 이런 노력은 필요해요. 하지만 그게 이제 인위적으로 고쳐지는 게 아닌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고 여러 유형의 수업들을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 이제 그거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좀 생각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 나온 발문이나 이런 것들도 몇 가지는 좀 외워가지고 내 거를 만드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업 영상을 총 4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는 저희들이 제작한 거, 2개는 이제 자유놀이 영상 2개랑,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자유놀이에서 출발하는 활동 수업도 참고로 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수업은 자유놀이 수업이지만은 자유놀이와 자유놀이에서 출발하는 활동 수업이 어떻게 다른지도 조금 봐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제 수업 문제는 스펙트럼 형식으로 자유놀이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활동에 가깝게 나오기도 하고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문제를 딱 받았을 때 뭐 하라는 거지? 이걸 알아차리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업은 오늘 총 4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 여기 제작 영상 하나, 그 다음에 합격생 자유놀이는 문제는 하나지만 수업은 2개, 그리고 제일 끝에는 자유놀이에서 출발하는 활동 수업, 이렇게 총 4가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 매뉴얼, 자유놀이의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한 매뉴얼을 알려드리고 실행자료집에 나오는 놀이들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선생님들께서 이제 자유놀이 수업을 이제 보실 텐데요. 자유놀이 수업을 보시기 전에 요 이제 경기도 기출 변형 요 문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문제는 지금 수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하는 거예요. 기출을 변형한 건데 요게 이제 요새는 이렇게 순진한 완전 자유놀이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께서 좀 쉬운 자유놀이를 중심으로 수업의 틀을 익혀 놓으신다면 기초를 탄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유놀이에 선생님들께서 자유놀이가 무엇인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자유놀이를 이해하실 수 있는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고요. 여기 굉장히 쓸만한 발문제를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너무 난이도가 처음부터 어려우면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 요 연습을 잘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요즘에는 이거보다 훨씬 어렵게 문제가 나와요. 그렇지만 이 정도 문제들도 다 들어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아니 저게 쉽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로 문제와 수업 시간을 보시면 저게 쉬운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나중에 많이 연습을 하고 보면은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오늘 보실 건데 자, 먼저 이제 요 색칠된 부분을 실현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자, 자유놀이는 일단 어떻게 이제 하는 거냐 하면 아이들을 관찰해야 되겠죠. 자, 자유놀이는 활동 수업이 아니잖아요. 활동 수업은 교사가 계획한 교사 중심의 수업을 활동 수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자유놀이는 활동 수업과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이들이 발현적 놀이예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다 보니까 그 놀이가 흘러가고 심화되는 거. 이게 자유놀이거든요. 그러면 자유놀이는 교사가 들어가서 일단 개입을 하지 않아요. 교사가 들어가서 막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을 한다든지 자연스러운 형태로 놀이를 도와주고 놀이의 흐름이 잘 흘러가도록 선생님의 지원이 있습니다. 재료 지원도 하고 공간 지원도 하고 상호작용도 하고 안전에 대한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 변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생님이 어쨌든 목표를 세우고 교사 중심으로 진행하는 그런 수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놀이는. 자,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관찰해야 돼요. 선생님이 막 이끌어가는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자, 그래서 관찰한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교사 저널에. 자, 관찰해서 놀이 들여다보기가 관찰이잖아요. 관찰한 내용이 교사 저널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저널. 그죠? 저널은 뭡니까? 요거는 놀이를 교사가 관찰한 내용이 되겠죠. 관찰. 자, 관찰을 했어요. 그러면 관찰하고 교사의 놀이 지원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자유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은 뭐죠? 구석에 찌그러져 앉아 있는다? 아니에요. 교사는 항상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가서 이래라 저래라만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유놀이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있다가 관찰한 것을 기록하면서 교육적 의문을 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했어요. 관찰 그냥 합니까? 아니죠. 보통은 기록하면서 관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함께 교육적 의문을 품어요. 왜냐하면 얘가 무슨 행동을 한 거지? 이게 무슨 뜻이지? 아이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 놀이하는 모습을 해석해야 돼요. 선생님 저는 지금요 이걸 배우고 있어요.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하는 거 보면서 해석해야 됩니다. 마치 암호와도 같은 아이들의 행동과 말을 해석해야 돼요. 선생님들은.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배우고 있는 거구나. 그런 걸 느끼는 과정이 놀이 속의 의미 찾기. 자, 관찰하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교육적 의문을 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가 또 이제 있을까요? 이거 다음에는 자, 처음에 관찰, 기록, 교육적 의문을 품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가장 적절한 지원. 그죠?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잇감, 교재, 교구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
너무 위험하면 안전한 놀이를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갈등이 있으면 그걸 좀 중재하는 역할. 근데 이제 너는 나쁘고 넌 좋고 이런 중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재해주는 역할.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간에 활동 수업을 넣을 수도 있고 상호작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지원 방법이 있고 이 지원 방법은 실행자료집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행자료집을 염두에 두면서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놀이 속 의미 찾기와 놀이 속 실천 과정이란 무엇일까요? 요거는 선생님이 관찰 기록한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육적 의문을 품으면서 그 교육적 의문에 적합한 지원을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자, 요게 발문으로 다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아, 은주는 지금 이런 놀이를 하고 있군요. 아, 이 놀이에서 지금 종이컵을 쓰고 있구나. 종이컵이 지금 탑이 되었네. 와, 이 탑은 어떤 탑이야? 아이들하고 얘기하는 거죠. 아, 신데렐라가 왕자님하고 같이 살 성을 짓고 있는 거구나. 아, 그러면 그래서 은영이는 이 성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색칠을 해줄 거예요. 그래, 그럼 어떤 색칠 재료가 좋을까? 이렇게 얘기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색칠 재료를 막 갖다 주는 거죠. 구해오고 아이들하고 같이 탐색해보고 색칠을 했더니 성이 이렇게나 멋있어졌네. 와, 여긴 빨간 성, 파란 성, 노란 성으로 구분이 되어 있구나.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조건에 수학 분류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 그 조건을 실행한 게 되겠죠. 자, 그래서 놀이 들여다보기, 그 다음에 놀이 속 의미 찾기. 놀이 들여다보기는 근데 실현하라고 안 하잖아요. 색칠된 부분만 실현하라는 거잖아요. 놀이 들여다보기는 있어요. 어디?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이 소그룹별로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의 놀이를 보고 의미를 찾는 과정 발문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지원하는 거, 요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전부 다 채점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순서 외우는 거 어림없어요. 그런 걸 하면 오히려 감점이에요. 왜냐하면 유아 중심이 아니라 교사 중심이니까. 자, 놀이를 보면서 놀이 속 의미 찾고 놀이 속에서 실천 과정을 보이라고 했는데 교사가 순서 짜갖고 가서 하고 있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10년 전의 수업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런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지원하는 것까지, 지원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과정 속에서 선생님은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충족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수업을 중간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사실 이런 수업의 경우엔 도입이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도입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놀이 중심의 수업의 경우에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일, 모레 며칠 동안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의 상황에 이어서 오늘 수업하는 걸로 묘사를 하실 경우에는 도입 부분이 있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침부터 있었던 수업을 중간에 자른 거잖아요. 그러면 도입이 없어도 괜찮아요. 자, 보통 자유놀이의 경우에는 애들이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제 놀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그룹별로 묘사가 됩니다, 보통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막 선생님이 여기 가만 서가지고 얘들아, 대집단 우리 얘기해보자. 보통 이렇게는 안 되죠. 자유놀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소집단으로 돌아다니죠. 이렇게 소집단으로 돌아다닙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눈 시선 처리, 표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유아들을, 이쪽에 있는 소그룹 유아들을 볼 때는 시선 처리가 돼야 돼요. 이쪽에 있는 유아들을 볼 때도 시선 처리가 돼야 됩니다. 이쪽에 있는 유아들을 볼 때도 시선 처리가 돼야 되고, 눈높이로 무릎을 구부리고 꿇어앉다시피 해서 수업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지금 이러한 형태의 다양한 수업이 영상으로 나와 있고, 이런 조건들을 전부 발문으로 소화한 형태가 다 나와 있어요. 자, 선생님들께서 이런 내용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업의 한 2분의 1까지만 실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소그룹 한 3개 정도 실현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자, 수업 조건 보시겠습니다. 수업 조건은 절대 교사 중심, 학문 중심 안 됩니다. 놀이 중심이면서 유아 중심이어야 해요. 자유놀이니까. 자, 그리고 놀이 속 실천 과정에선 교사의 고민을 반영하라고 했잖아요. 자, 관찰하고 교육적 의문, 교육적 고민이 같은 거예요.
얘네들의 놀이를 어떻게 해석할까? 해석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발문으로 다 나타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상호작용.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 이유는 뭐죠? 놀이를 지원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자,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모든 수업은 놀이에서 출발해서 놀이로 돌아가는 겁니다. 놀이를 확장시키는 것에 수업의 목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상호작용을 아이들하고 하는데 다 놀이를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놀이의 아이디어가 많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경험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개별 유아를 존중하는 수업. 경험은 아이들마다 다르잖아요. 자, 같은 상황에서도 이걸 해석하고 놀이를 확장시키는 방법은 아이들마다 다르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종이컵 이런 거 가지고 물놀이장을 만들었어요. 볼풀공 가지고. 자, 그러면 낚시터에 가봤던 유아와 낚시터에 가보지 않았던 유아는 표상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낚시터에 갔다 왔던 아이가 표상하는 거, 낚시터에 갔다 오지 않았던 유아가 표상하는 거 구별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교실에 예를 들면 다문화 유아가 한 명 있어요. 자, 요런 조건들은 두드러지게 묘사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다문화 유아가 예를 들면 한 명 있다. 그러면 그 다문화 유아가 자신의 나라에서 느낀 것들에 대해서 표상하는 거, 요런 게 들어가면 이제 경험의 연속성 이런 게 확 눈에 띄겠죠. 자,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실현할 때는요, 확실하게 눈에 띄게 하시는 거예요. 조건들을 수업의 각 파트들마다 잘 배치하셔가지고 그게 눈에 띄게 수업하는 거예요. 자, 수업 실현은 크게 파트 1, 파트 2, 파트 3로 나누어가지고 소그룹 1, 소그룹 2, 소그룹 3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하시는데 각 파트마다 조건들을 심어 넣으셔야 돼요. 구상 시간에 바로 그거 하는 겁니다. 조건들을 심어 넣으시고 조건들이 가능하면 잘 보이게 발문으로 다 확실하게 티를 내셔야 돼요. 네, 조건 이거 합니다. 윙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점수 안 받고요. 확실하게 발문으로 수업의 형태로서 승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수업 이론도 알고 계셔야 되고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괜히 쓸데없는 타협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실력으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1, 소그룹 2, 소그룹 3를 다니면서 명확한 발문으로 명확한 수업 구상의 형태로 승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합격생 수업 몇 개만 외워도 정말 어느 정도 수업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아를 존중하는 이제 민주적 의사결정 이런 거 이제 갈등 상황을 좀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준다 그러면 안 돼요. 핵심적인 부분만 보여주고 했다 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수업 공연이에요. 그래서 진짜 뭐 애들하고 의사결정 하나만 해도 10분이 훅 지나가는데 수업 실현 시간이 10분에서 15분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하나 하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겨서 아이들 몇 명하고 얘기하는 거 보여주고, 아, 그래서 은주는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은영이는 요거를 양보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사이좋게 은주는 요걸 양보했고 은영이는 요걸 양보했고, 둘 다 좋은 서로 좋은 방법을 마련했군요. 요렇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아니면 다수결 손 들고 결정하는 거 이런 것도 좋고요. 자, 특별한 요구를 가진 유아, 특별한 요구를 가진 유아는 장애 유아 사례를 하나 넣으면 좋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놀이 자료를 추가하라는 거죠. 추가 가능하다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외에 다른 걸 더 추가하고, 공간의 재구성과 확장이니까 영역을 통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복도로 나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 여름방학 지낸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유아들이 이제 물놀이의 경험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미니 풀장 요걸 줬는데 이제 반복되는 놀이 이런 걸 하는 걸 보면서 교사는 좀 이제 확장시켜 주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걸 읽고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수업 구상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어려우니까 뒤에 나와 있는 발문 전사 자료를 보시면서, 자, 수업 실현할 때 이제 주의 집중 동기 유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도입이 있어도 괜찮아요. 이제 어제부터 이제 이어져 온 수업이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주의 집중 동기 유발 이런 거 없이 도입 장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형태로, 자, 놀이공간 넓히기 이런 조건이 다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도입 이런 거 조금 외워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발문 전사 자료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조건 어디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교사 상호작용도 나와 있고 놀이 속 의미 찾기도 나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선생님들께서 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 경험의 연속성, 특별한 요구를 가진 유아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수업을 한번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영상 보시겠습니다.